비가 내리는 가을 오후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양옥집 한 채가 조용히 빗물을 맞고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 67세 박현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현수 씨의 아들 박준호 씨의 기일이었습니다. 제사상 앞에는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40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준호 씨의 영정, 그리고 현수 씨의 손에는 또 다른 빛바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어린 남자 아이의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잃고 하나는 보냈지. 준호 씨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윤호. 그러나 윤호는 33년 전 6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10살 손녀 은지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1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저 그림만 그리는 아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수 씨는 은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은지야, 밥 먹자.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이서연 씨였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은지 잘 지내고 있죠? 38세의 서연 씨는 남편을 잃은 후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지를 현수 씨에게 맡기고 자신은 회사와 집을 오가며 버텼어요. 괜찮아. 걱정 마. 현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요. 새로 가사도우미 분이 내일부터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 전화를 끊고 현수 씨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만식이 형, 요즘도 잘 지내고 계시려나? 최만식. 현수 씨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윤호가 사라졌을 때 함께 찾아 헤맸던 사람. 하지만 10년 전 아내를 잃은 후 만식 씨는 제주도로 내려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형한테 힘들다고 할 순 없지. 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현수 씨는 전화번호부를 다시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수 씨가 문을 열자 52세 여성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현수 씨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다가 벽난로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정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 혹시 하지만 정희 씨가 고아원에서 만난 윤호는 8살이었습니다. 2년의 시간 차이, 얼굴은 비슷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 분위기가 그때 그 아이 얘기랑 비슷해. 윤호는 고아원에서 가끔 옛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집에 벽난로가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형이랑 같이 놀았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정희 씨는 소개소로부터 현수 씨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었지만 그가 쌍둥이인 줄은, 그것도 윤호의 쌍둥이 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내가 윤호 사진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때 현수 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정희 씨는 현수 씨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들, 자녀분들이신가 봐요. 순간 현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네. 그런데 둘 다 떠나 보냈습니다. 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 모두요? 이 아이요. 정희 씨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 현수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정희 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겐 너무 아픈 이야기 아니겠소? 그만합시다. 아이들 얘기를 아주머니와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 현수 씨는 그대로 뒤로 돌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정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서 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994년 고아원에서 적었던 메모들이 있었지만 윤호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희 씨는 집안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청소를 하면서가 아니라 윤호의 흔적을 찾듯이 책장, 서랍, 오래된 앨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 정희 씨는 은지에게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은지가 그림을 그리면 옆에 앉아 함께 봐주었고 식사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정희 씨는 은지를 볼 때마다 윤호가 떠올랐습니다. 밤, 정희 씨의 방. 정희 씨는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오늘 윤호가 많이 울었다. 형이 보고 싶다고, 집이 보고 싶다고. 다른 아이들은 다 적응했는데 윤호만 계속 울었다. 나는 윤호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약속했다. 꼭 형을 찾아주겠다고. 정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호야, 선생님이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확실히 너의 집이라는 확신이 필요해. 정희 씨는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1994년 11월 3일. 윤호가 처음으로 웃었다. 내가 그려준 집 그림을 보면서. 윤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가족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형 이름, 아빠 이름, 집 모양까지. 고아원에 온 지 2년이 되었다던데 이 어린아이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보내지면 안 되는데. 정희 씨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너만큼은 꼭 찾아야 했어. 낮, 거실. 은지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다가갔어요. 은지야, 뭐 그리고 있어? 은지는 대답 없이 잠시 있더니 이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어요. 벽난로가 있는 집. 정희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쁘다. 은지가 그린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는 은지에게서 윤호가 겹쳐져 보이는 것 같아 한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 씨가 집에 들렀습니다. 정희 씨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분, 왜 저렇게 집중해서 앨범을 보고 계시지? 정희 씨는 윤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6살, 5살, 4살, 나이별로 찍힌 사진들. 확실히 닮은 것 같긴 한데. 정희 씨는 윤호의 흔적을 찾느라 서연 씨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서연 씨는 조용히 물러섰지만
마음속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서연 씨는 일찍 현수 씨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희 씨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거기는 청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네. 그냥 혹시 정리할 게 있나 해서요. 정희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 씨는 정희 씨가 나간 후 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장난감, 상자들이 열려 있었고 그 속에서 아이들 물건이 꺼내져 있었어요. 왜 이런 걸? 여기를 왜 뒤지고 있었던 거지? 서연 씨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정희 씨를 소개받은 소개소 및 이곳저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정희 씨에 대한 평은 나뉘었습니다. 좋지 않은 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었고 불편한 심리 때문인지 서연 씨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은고아원으로 연락해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마쳤습니다. 정희 씨는 성은고아원에서 1994년 즈음 1년 남짓이라고 해직했다고 하였습니다. 서연 씨는 인터넷으로 성은고아원을 검색했습니다. 지금은 성은보육원으로 이름이 바뀐 그곳은 아직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다음 날 오후 서연 씨는 현재 성은고아원을 운영하는 곳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994년에 그곳에 계셨던 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혹시 그때 일하셨던 분이 계실까요? 아, 잠시만요. 원장님, 수학이 넘어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가 잠시 들리더니 이내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서연 씨는 간단한 소개 이후 자연스럽게 정희 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원장은 40년 가까이 고아원에서 일해온 사람이라 정희 씨를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 이정희 씨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분은 좋지 않은 일로 그만두셨어요. 무슨 일이었나요? 아이들에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믿고 맡겼더니 알고 보니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있었어요. 손버릇도 좋지 않았고요. 서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겨우 1년 남짓 있었나? 괜히 일찍 내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정희 씨는 어떻게 아십니까? 전화를 끊고 서연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폭언? 그런 사람이 은지한테 저렇게 잘해줄 리가. 하지만 고아원 측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아버님 집을 그렇게 뒤지듯 살피시는 거지? 혹시 뭔가 훔치려고? 서연 씨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 씨가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러 일찍 왔습니다. 주방에서 정희 씨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성은고아원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정희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네. 아이들 돌보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서연 씨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시게 되신 거예요? 정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었어요. 혹시 아이들이랑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요. 힘든 일을 겪은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예민하잖아요.
혹시 아이들이랑 트러블 같은 게 아니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저는 절대 말을 잇지 못하고 정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엄마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서연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은지도 지금 예민하고 마음을 닫았거든요. 아빠를 잃고 나서 정희 씨는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 없습니다. 정희 씨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럼 왜 그만두신 거예요? 보육교사가 천직이신 것 같은데. 서연 씨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 씨가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서연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정희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말씀 못 하실 이유라도 있으세요? 말해봤자 또 안 믿으실 거예요. 그때처럼. 정희 씨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희 씨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주방을 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수 씨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희 씨가 왜 저렇게 황급히 나가? 아버님, 역시 고아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고아원에서 이정희 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지겠다고 했거든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떳떳하면 당당하게 설명하셨겠죠. 근데 저렇게 당황하시는 걸 보니 현수 씨도 불안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뭐라 그랬길래 그러니? 그래도 정희 씨가 은지한테는 잘해주는데, 아버님, 지금은 그러시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고아원에서. 서연 씨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현수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은지에게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설마. 그날 밤 정희 씨는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또 시작됐어. 또 그때처럼. 33년 전 원장실. 이정희 씨, 당신이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했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봤대요. 당신이 윤호한테 구함치는 거. 그건 윤호 입양 서류가 변명 그만하세요. 당신은 해고야. 정희 씨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었어. 지금도 똑같아.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정희 씨는 조용히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현수 씨의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은지도 할아버지에게 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현수 씨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반지가 없어졌어. 반지요? 윤호 돌 반지. 책상 위에 분명히 뒀는데, 서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정희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청소하실 때 못 보셨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이 집에는 우리밖에 없는데. 서연아, 현수 씨가 말렸지만 서연 씨는 계속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주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집안 곳곳을 살피고 다니시고 앨범도 몰래 보시고 정희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아원에 연락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희 씨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서연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아이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서 해직됐다면서요? 현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설명해봤자 그들이 나를 변호할 리 없어. 오히려 더 나쁘게 말할 거야. 아주머니, 정말 모르세요? 반지는요? 모릅니다. 그럼 왜 우리 집을 그렇게 뒤지듯이 살펴보신 거예요? 저는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시겠죠.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의 방. 정희 씨는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증거도 없이 그냥 의심만 받을 뿐이야. 하지만 가방을 다 싸고도 문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유우야, 선생님이 또 약속을 못 지키는 거니. 정희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밤중 은지는 화장실에 가다가 정희 씨의 방문 틈으로 빛이 새는 걸 보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호기심에 들여다본 은지는 정희 씨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펼쳐진 낡은 종이들. 은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왜 울어요? 정희 씨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들어가 자렴. 이게 뭐예요? 은지가 바닥에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낡은 그림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린 집 그림. 이거 우리 집이에요. 정희 씨는 놀라 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 내 윤호 삼촌이 그린 거야. 윤호 삼촌? 나 삼촌이 있어요? 응. 아주 오래전에 아줌마가 삼촌을 돌봐줬단다. 은지가 갑자기 그림을 들더니 달려나갔습니다. 은지야, 어디 가니? 정희 씨가 놀라 따라 나갔지만 은지는 이미 현수 씨의 방 문을 연 다음이었어요. 할아버지, 깨어 계세요? 응. 은지야. 왜? 잠이 안 와? 은지는 그림을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은지, 그림 그렸어? 아니요. 아줌마가 가지고 계셨어요. 현수 씨는 그림을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집, 그림, 벽난로가 있는 집, 윤호의 그림체였습니다. 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나와 주십시오. 정희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현수 씨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정희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모두 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4년에 성은고아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현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이름은 김윤호. 김윤호, 네.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자기 진짜 이름은 박윤호라고. 윤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을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형 이름, 아빠 이름, 집 모양까지. 6살에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윤호는 매일 울면서 형을 찾았어요. 정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윤호를 안아주고 약속했어요. 꼭 가족을 찾아주겠다고. 그런데 그해 겨울 고아원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일부 아이들의 서류가 조작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후원금 횡령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서연 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윤호도 박윤호가 아니라 김윤호로 입양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을 수가. 네, 혹시 연락하셨더라도 서류상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막으려고 했어요. 원장님께 따졌고 서류를 바로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원장님이 저를 해직시켰어요. 제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서. 서연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원장님 편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참담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윤호는 8살이었고 여기 사진들은 6살 때 모습이었거든요. 정희 씨는 벽난로 위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년의 차이. 얼굴은 비슷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을 살펴보신 거였군요. 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다른 사진이나 윤호가 말했던 물건들. 그리고 두려웠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 증거 없이 먼저 말했는데 선생님이 고아원에 전화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연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제 누명을 들먹이며 제 말을 믿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확인하려고 하신 거였군요. 네, 죄송합니다. 오해만 일으키고. 서연 씨는 정희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하실 만했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아원 말만 듣고 아주머니가 은지한테 어떻게 해주시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현수 씨는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0년 동안 우리 윤호를 기억해 주셨잖아요. 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때 선생님은 윤호를 안아주셨고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반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은지가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요? 은지의 손에는 작은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은지야, 그거 어디서? 할아버지, 서재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예쁘길래 주워뒀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5시, 현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만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식이 형, 나야. 현수냐?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형, 윤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만식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3일 후 만식 씨가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70세의 그는 여전히 정정했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현수야, 형, 두 친구는 한참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윤호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응, 이분이 윤호를 아셔. 현수 씨는 정희 씨를 소개했습니다. 만식 씨, 현수 씨, 정희 씨, 서연 씨.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 씨,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식 씨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1994년 겨울, 유우는 김유우라는 이름으로 입양 서류가 작성된 뒤 입양되었어요. 정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꺼냈습니다. 미국 아틀란타로 입양되었어요. 제가 그때 잊지 않기 위해 여기 적어뒀거든요. 확실해요. 만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1993년에 성은고아원을 조사했을 때 박윤호라는 이름이 없었던 거구나. 형이 조사를 했었어? 당시 내가 여러 고아원에 후원을 했었잖아. 내가 윤호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직접 다녀봤지. 현수 씨는 만식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고마워. 그때 나는 고아원 기록을 다 뒤져봤어. 하지만 박윤호는 없었지. 만식 씨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원장이 나한테 말하더라고. 그런 이름의 아이는 없었다고. 그들이 이미 이름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정희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놓쳤구나. 미안하다. 현수야. 아니에요. 형님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름도 알고 시기도 알고 지역도 알았으니 만식 씨가 말했습니다. 내게 아는 사람이 있어? 미국의 입양 기록을 추적하는 단체가 있거든.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형님? 오만 가지 감정에 지쳐 보이는 현수 씨였지만 실로 오랜만에 그의 눈빛에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해봐야지. 이번엔 달라. 우리에게 정보가 있으니까. 네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만식 씨의 지인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1990년대 기록이 생각보다 정리가 안 돼 있대. 현수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윤호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라서. 현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혹시 놓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1994년 12월 20일 오늘 윤호가 입양을 가는 날이다. 입양 부모님이 오셨다. 이 아이를 정말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을까? 자책감에 괴로워하던 그 시절의 자신이 떠오른 정희 씨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잊고 있었던 건 없는지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다시 일기장을 차분히 읽어봤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양부모들은 윤호를 굉장히 예뻐했다. 연신 아이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하고 싶은 놀이는 뭔지 물어봤다. 글을 읽다 문득 한참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절했던 양부모, 어색해하던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던 그들이 아이에게 건넸던 말. 윤호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가면 같이 그림 그릴까? 부부 중 누군가가 윤호에게 웃으며 함께 그림을 그리자고 하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때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 한국말을 했었어. 정희 씨는 급히 만식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선생님, 추가 정보가 있어요. 뭔데요? 입양 부모님이 한인이었어요. 한국말을 했었어요. 제가 아이 보내는 상황에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분명 윤호에게 한국말로 말을 건넸어요. 만식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희 씨, 이건 엄청난 정보예요. 아틀란타 한인 커뮤니티에 연락을 해보면 되겠네요. 도움이 되었나요? 네, 그럼요. 다시 조사해 볼게요.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은지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여전히 현수 씨의 집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호를 찾을 수 있을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5일 아침 만식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야, 됐어. 뭐, 윤호, 찾았다고. 현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윤호는 지금 데니어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 만식 씨가 서류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대? 결혼은 안 했고 혼자 살고 있어? 살아있구나. 우리 윤호가. 현수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희 씨와 서연 씨도 함께 울었어요. 현수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 그리고 오래된 타자기를 꺼냈어요. 33년 전 윤호가 사라진 날, 현수 씨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타자기였습니다. 이걸로 편지를 써야겠어. 똑, 똑, 토독. 타자기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디어 윤호. 현수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질 거라 믿었어요. 만식 씨와 서연 씨가 영어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33년 전 나는 너를 찾지 못했다.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의 형 준호는 1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너를 찾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려서 너무 미안하구나. 이 편지가 너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너를 기다리겠다. 사랑한다. 윤호야, 아빠. 만식 씨가 편지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보냈다. 이제 기다려보자. 답장이 올까? 만식 씨가 현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올 거야. 분명히.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 씨는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현수 씨 곁을 지켰습니다. 올 거예요. 꼭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3주째 되던 날 밤, 현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식이 형, 혹시 못 받은 건 아닐까? 아니야. 이메일은 확실히 보내졌어. 그럼 왜? 현수야, 생각해봐. 윤호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시간이 필요할 거야. 만식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이 되던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받은 메일함의 숫자 1이 떠 있었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서연 씨, 은지도 함께였어요. 네 사람은 컴퓨터 화면 앞에 섰습니다. 보낸 사람, 다니엘 조. 다니엘 조. 아버님, 윤호 씨. 도련님이에요. 컴퓨터 화면에는
짧은 영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통역을 도왔습니다. 아버지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처음엔 올해의 묵은 이름을 갑자기 들은 것 같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똑같은 집을 계속 그려왔습니다. 벽난로가 있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굴뚝에서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집.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서야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집이 제가 떠나온 곳이었을까요? 잘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시간을 견디며 저를 기다려 오셨는지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다니엘, 윤호. 현수 씨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정희 씨도 울었습니다. 은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윤호 삼촌도 우리 집 그렸대요. 그래, 우리 윤호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후 현수 씨는 정희 씨가 가지고 있던 그림을 다시 꺼냈습니다. 33년 전 8살 윤호가 고아원에서 그린 집 그림, 그리고 지금 은지가 그린 집 그림. 똑같았습니다. 기억은 정말 사라지지 않는구나. 현수 씨는 두 그림을 나란히 벽난로 위에 놓았습니다. 며칠 후 현수 씨는 긴장한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정희 씨, 서연 씨, 은지, 그리고 만식 씨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윤호와 화상 통화라니. 내가 다 떨리네. 견수야, 할 수 있겠어? 만식 씨가 현수 씨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꼭 하고 싶어.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가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어요. 까만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40세 정도, 준호와 닮은 얼굴. 아버지? 상기된 표정의 남자는 서툰 한국말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윤호야. 현수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윤호야. 널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기억날지 모르겠다만 나 만식이 삼촌이야. 만식이 삼촌? 그래, 내 아빠 친구 만식이 삼촌이야. 너 어릴 때 자주 봤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만식 씨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윤호야, 나 기억나니? 정희 선생님. 윤호는 정희 씨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 선생님, 미국에 오기 전에 저를 많이 안아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선생님 맞아요? 그래. 맞아. 우는 너를 안아줬던 선생님이야.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굴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어요.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은지가 화면 앞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 삼촌. 저는 은지예요. 윤호가 웃었습니다. 안녕, 은지야. 내가 내 조카니? 네. 저 그림 그렸어요. 삼촌이 그린 집이랑 똑같아요. 은지가 두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윤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림을 보았습니다. 은지, 그림 너무 멋지다. 어릴 때부터 삼촌도 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어. 잠시 목이 메어 모두에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호 씨가 현수 씨를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시죠?
흐르는 눈물에 아무 말 못하던 현수 씨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야. 그래, 아버지다. 현수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저도요.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윤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현수 씨는 마음이 아려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지. 밥은 잘 먹고 아프지는 않았고. 윤호 씨가 눈물 어린 얼굴로 웃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어릴 때 누군가 저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기억 안 나도 된다. 정말 괜찮다.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봐도 나는 됐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부자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윤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33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가 두려움을 지나 마침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가면 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현수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와준다면 아버지는 어디든 달려갈게. 윤호 씨의 얼굴에 긴장이 사라지며 밝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직접 뵙고 싶습니다. 현수 씨와 윤호 씨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호 씨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날 밤 현수 씨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거실을 비췄어요. 할아버지, 왜 오늘 불 피워요? 윤호가 볼 수 있게. 윤호 삼촌이 어떻게 봐요? 마음으로 볼 수 있단다. 그리고 4월에는 직접 볼 수 있지. 서연 씨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주머니, 은지, 최 선생님, 다 같이 사진 찍어요. 나도요? 정희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가족이잖아요. 5사람은 벽난로 앞에 섰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은지가 벽난로 위에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진열했습니다. 윤호가 8살 때 그린 집 그림, 화상 통화를 캡처한 사진, 새로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6살 윤호와 준호의 사진. 이제 다 모였네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윤호야, 이제 선생님이 약속을 지켰어. 33년 만에. 무거웠던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만식 씨가 다가와 정희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선생님도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은지는 윤호 삼촌에게 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뭐 그리고 있어, 은지야? 삼촌이 오시면 같이 찍을 가족 사진이요. 그림 속에는 6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은지, 정희 아줌마, 만식 할아버지, 그리고 윤호 삼촌. 4월이 되었습니다. 윤호가 오는 날이 다가왔어요. 현수 씨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정희 씨는 윤호가 좋아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연 씨는 윤호의 방을 꾸몄습니다. 만식 씨는 공항 마중을 준비했습니다. 은지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글을 써내려갔어요. 할아버지는 가끔 하늘을 보며 말해요.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돌아오는 거래요. 정희 아줌마는 33년 동안 윤호 삼촌을 기억하고 있었대요. 할아버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삼촌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삼촌이 돌아올 수 있었대요. 우리 집 벽난로 위에는 사진이 많아요. 할아버지 사진, 아빠 사진, 윤호 삼촌 사진,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집은 기억들이 사는 집이래요. 슬픈 기억도 있고, 행복한 기억도 있고, 잃어버린 기억도 있고, 다시 찾은 기억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집 이름은 기억의 집이에요. 벽난로의 불빛처럼 따뜻한 기억들이 모여있는 집. 언젠가는 사라질 것 같았던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서 모이는 집. 윤호 삼촌도 곧 이 집으로 돌아와요. 33년 만에. 카메라가 천천히 벽난로 위로 이동합니다. 따뜻한 불빛이 사진들을 비추고 있어요. 윤호의 그림, 가족 사진, 그리고 화상 통화 사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빗소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은지가 하품을 하더니 이내 일기장을 덮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늦은 밤 벽난로에 불빛만 남아 있어요. 따뜻하고 고요한 빛.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데려다 준 인연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